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수상 오토바이, 콤비형 고무보트, 20마력인 세일링 요트 모두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범위고요. 25톤 선내기 모터보트다. 자, 모터보트는 20톤 이상이면 선박법에 따라서 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했을 때 25톤 선내기 모터보트 찾으셔야 됩니다. 선박법에 따라서 해양수산청에 등록한다. 구명조끼는 수상 레저기구 탑승 정원의 110%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승선 정원만큼만 갖춰야 된다. 틀린 답이에요. 구명조끼는 탑승 정원의 110% 이상 갖춰야 된다. 승선 정원만큼 갖춰야 된다. 틀렸다.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 시 신고 방법은 방문, 인터넷, 팩스, 전화 모두 가능하다 하면 틀려요. 전화는 불가능합니다. 전화로 저기 먼 거리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는 신고 불가하고 방문, 인터넷, 팩스 제출은 가능하다. 자,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자의 감독하에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무면허 조종이 가능한 경우로 틀린 것은 자, 1급 조종면허 가진 자의 감독하에 무면허 조종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 해당 수상 레저 기구에 다른 수상 레저 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면허 조종 가능하고요. 수상 레저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 4인 이하인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1급 면허자의 감독하에 무면허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수상 레저 기구가 4대 이하인 경우 모두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자, 한 사람의 1급 조종 면허자가 다수의 수상 레저 기구를 동시에 감독하는 경우는 3대 이하인 경우에요. 4대 이하 아니다. 3대 이하까지 동시에 감독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의 동력 수상 레저 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추진기관 20마력인 선내기 모터보트, 20마력인 수상 오토바이, 20마력인 세일링 요트, 등록 대상의 동력 수상 기구 맞고요. 20마력인 고무보트,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30마력 이상인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마력인 고무보트는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아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기구의 명칭 변경이 있을 때, 구조나 장치 변경을 할 때 모두 변경 사항에 해당되고 수상 레저 기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자, 이때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상 레저기구의 본래 기능,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는 변경사항 아니다. 자, 수상 레저기구의 직권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하도록 최고한다. 등록 말소를 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직권 말소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파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직권 말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지체 없이 등록증을 파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등록 검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등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은 동일하다. 맞고요. 무동력 요트는 등록 및 검사에서 제외된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검사 대상이니까 무동력은 제외된다. 모든 수상 오토바이는 등록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 수상 오토바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죠. 모든 수상 오토바이는 등록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등록 대상은 동일하다. 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등록 대상이라야만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등록 대상 아니라도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하다 하면 틀렸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등록 대상이 동일하다 하면 틀렸어요.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보험 가입 기간 알아보면 등록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사업 등록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입한다. 틀렸고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경우 등록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가입해야 된다.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절차로 옳은 것은 안전 검사하고 필수로 보험 가입하고 등록됩니다. 안전 검사하고 보험 가입하고 등록하는 순이다. 수상 레저 사업자가 영업구역 안에서 금지사항으로 별 수 없는 것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 수상 레저기구의 정원 초과에서 태우는 행위, 수상 레저기구 안으로 주류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자, 모두 금지사항이에요. 하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14세 미만자를 태우는 행위. 보호자를 동반하고 있으니까 태울 수 있죠. 자,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했을 때 탑승 가능하다. 수상 레저 사업 등록 시에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등록은 어느 관청에 해야 하는가? 자,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관할에 걸쳐 있다. 자, 리즈너블하게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에 관할하는 관청,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사업 등록을 관할합니다.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등록은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다가 사업 등록을 한다. 수상 레저 사업자에 대한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은 구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시에 원상복구 명령서의 서식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 자, 구두로 한다. 틀렸습니다.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은 명령서의 서식에 의한다.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축계 진동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축계통의 진동은 날개 피치가 불균일할 때, 프로펠러 날개가 수면 위로 노출됐을 때, 헤비테이션 현상, 공동 현상이 발생할 때 소음과 진동이 유발됩니다. 하지만 프로펠러의 하중 증가, 프로펠러가 가볍게 되면 수면 위로 뜨면서 진동과 소음이 있지만 프로펠러가 무거워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소음이 줄어들겠죠. 프로펠러의 하중 증가는 축계 진동 원인 아닙니다. 전기기기의 절연 상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그 절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누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습기가 많을 때, 먼지가 많이 끼었을 때, 과전류가 흐를 때 모두 절연 상태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절연 저항이 클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저항하는 힘이 크다 그런 뜻이니까 절연 저항이 크면 절연 상태가 더 좋다는 거죠. 절연 상태 나빠지는 경우 아닙니다.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관행될 때의 현상이 아닌 것은 기계 효율이 저하되고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며 실린더 마멸이 촉진된다.
자, 냉각수 온도는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80에서 90도 사이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너무 낮다거나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다. 엔진이 적당히 열받아야지 너무 식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관행됐을 때는 기계 효율 저하, 연료 소비량 많아지고 마멸 촉진된다. 하지만 윤활유가 쉽게 변질된다. 요건 고온일 때죠. 윤활유는 고온에 변질되기 때문에 관행 때의 현상이 아니다. 선회기 기관 엔진의 시동 전 점검사항. 시동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시동 전에 엔진오일의 윤활 방식이 자동 혼합 장치일 경우 잔량을 확인한다. 엔진오일 잔량 확인, 연료 탱크에 환기구가 열려 있는가 확인하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런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시동 전 점검사항 맞고요. 엔진 내부의 냉각수를 확인한다? 틀렸습니다. 선회기 엔진은 엔진 내부에 냉각수가 없고 외부에서 물을 바로 끌어다가 냉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회기 기관 엔진 나온다? 냉각수를 확인한다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선회기 가솔린 기관 엔진이 시동되지 않아 연료 개통을 점검하고자 한다.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프라이머 밸브는 연료 개통 수리 시에 공기 제거 역할을 하는데 시동이 되지 않으면은 프라이머 펌프를 작동시켜서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기 배출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한다 틀렸다. 연료 필터에 불순물이나 물이 차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연료 개통 내에 누설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연료 탱크에 출구 밸브 및 공기변이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다 연료 개통 확인 맞고 프라이머 펌프의 밸브도 시동되지 않을 때 연료 공급이나 공기 제거 그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필요하지 제거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가솔린 기관에서 윤활유 압력 저하가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오일팬 내에 오일량이 부족하다. 압력 저하 되겠죠? 오일 여과기가 오손됐다. 오일에 물이나 가솔린이 유입됐다. 모두 압력 저하 원인 맞습니다. 하지만 오일 온도가 하강했다. 온도가 하강하면 점도가 끈끈하고 뻑뻑해지면서 점도가 높아지죠? 압력이 올라간다. 상승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온도 하강한다. 틀렸습니다. 윤활유 압력 저하 원인에 오일 온도 하강 아니다. 불꽃 점화 기관에서 불꽃 스파크를 튀기기 위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점화 코일입니다. 점화 플러그 아니다. 불꽃 점화 기관에서 불꽃 스파크를 튀기기 위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점화 코일이다. 수상 오토바이 운행 중에 갑자기 출력이 떨어질 경우 점검해야 할 곳은 물 흡입구에 이물질 부착을 점검합니다. 냉각수 압력, 연료 혼합비, 임펠러 피치 점검보다는 수상 오토바이 운행 중 갑자기 출력이 떨어졌다. 물 흡입구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합니다. 모터보트 운행 중에 갑자기 선체가 심하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시 점검해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은 프로펠러 점검합니다. 프로펠러 축계 굴절 여부, 프로펠러의 파손 상태,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겨있는지 확인한다. 갑자기 선체가 심하게 떨리면 프로펠러 확인하지 크랭크 축 균열 상태 확인한다. 틀렸습니다. 크랭크 축 균열 때는 진동을 발생하지만 갑자기 선체가 심하게 떨리는 현상은 아니다. 그건 프로펠러 점검해야 된다. 이 사이클 기관의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 마력 4사이클 기관보다 실린더 수가 적어도 된다. 이론상 4사이클 기관보다 2배 마력을 낼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 장점 맞습니다. 하지만 역전도 쉽습니다. 역전이 어렵다? 틀렸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4행정보다 역전이 쉽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4행정 사이클 기관보다 고속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기 효율이 나빠서입니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행정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흡입할 수 없어서 소기 효율이 나빠진다. 관성력 커서, 여름력 커서, 왕복 관성력이 커서 모두 틀렸고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 4행정보다 고속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기 효율이 나빠서다. 선회기 엔진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각 방식은 내부에 냉각수 없다고 그랬죠. 담수 또는 해수를 직접 받아들여서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선회기 엔진은 외부에서 냉각수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수상 오토바이 운항 중에 기관 엔진이 정지된 경우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몸에 연결한 스톱 스위치, 비상 정지 스위치를 확인한다. 맞고요. 연료 잔량을 확인한다. 연료 떨어지면 멈춰버리겠죠. 임펠러가 로프나 부유물에 걸렸는지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노즐 분사량을 확인한다? 즉시 점검할 사항 아니죠. 분사 펌프가 막혔을 수가 있는데 즉시 점검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라든가 진동이 동반된다든가 하는 문제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수상 오토바이 운항 중에 엔진이 정지됐다.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중에 아닌 것은 엔진 노즐 분사량 확인이다.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온도차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인하점은 높을 것, 불이 잘 안 붙어야 된다는 거겠죠? 적당한 점도를 가질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응고점이 높을 것? 윤활유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 응고되지 않아야 되는데 응고점이 높다는 것은 높은 온도에도 응고돼버리고 그 아래로는 계속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응고점은 낮을수록 좋다. 응고점이 낮아야지. 응고점이 높을 것 하면 틀렸습니다. 저온에서도 충분히 유동성을 가져야 된다. 다음 중 기관,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선회기 엔진은 불꽃 점화 방식 맞습니다. 점화 코일에 의한 불꽃 점화 방식이다. 선회기 엔진의 냉각 방식은 순행식이다. 맞습니다. 냉각수를 이용한다. 선회기 엔진의 윤활 방식은 순간 혼합형과 강제 순환식이 있다. 이것도 맞아요. 순간 혼합형과 강제 순환식이 있다. 하지만 선회기 엔진의 추진 방식은 물제트 분사식 틀렸습니다. 물제트 분사식 아니다. 프로펠러 방식이죠. 프로펠러 방식입니다. 선회기 엔진의 추진 방식은 프로펠러 방식이다. 실린더 윤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연소가스의 누설 방지, 과열 방지,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린더 윤활해주는 거 맞죠?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실린더 헤드의 연소실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사행정이 진행될 때 연소가스 누설을 방지하고 과열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실린더 윤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료펌프 고착을 방지한다? 실린더 윤활과는 상관없어요. 연료펌프 고착과는 상관없다. 클러치의 동력 전달 방식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마찰 클러치, 유체 클러치, 전자 클러치는 마찰을 통해서, 유체를 통해서 전자식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동력 전달 방식에 따른 구분 맞고요. 감소 클러치, 요건 아닙니다. 마유전이다. 감소 클러치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어 케이스에 물이 혼합되면 오일의 색깔은 회색됩니다. 기어 케이스에 물이 혼합되면 오일은 회색된다.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은 불이 잘 붙는 거죠. 이 중에서 휘발유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불이 잘 붙습니다.
등류, 경류, 중류보다 휘발유가 인하점이 가장 낮다. 피스톤 링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린더 내 피스톤의 끝부분, 위쪽 끝부분에 실린더 벽의 마모와 블로바이 가스 발생 방지, 오일이 연소실 내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피스톤 링이 고착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과열되었을 때, 오일 슬러지가 부착됐을 때, 카본이 부착됐을 때 피스톤 링 고착 원인 맞고요. 연료 분사 밸브가 막혔을 때, 자, 요거하고는 상관없겠죠. 연료 분사가 안 된다. 요건 뭐 시동 꺼지는 원인이나 엔진 자체가 작동을 못하는 그런 원인과 관련이 있지, 피스톤 링 고착과는 관련 없다. 과열됐을 때 아니면 오일 슬러지나 카본이 덕지덕지 부착됐을 때 피스톤 링이 고착된다. 선체에 해초류 등이 번식할 때 커지는 저항은 마찰 저항이겠죠? 선체가 울퉁불퉁해지니까 마찰 저항이 커진다. 선체의 형상이 유선형일수록 가장 적어지는 것은 조화 저항입니다. 선체가 유선형일수록 선미에서 와류 현상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화 저항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 사진과 같이 선체에 해초류가 번식했을 때 마찰 저항이 커지고, 선체가 오른쪽과 같이 유선형일 때 선미에서 발생하는 조화 저항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엔진 과열 원인은 냉각을 잘 못 시켜주면 과열이 됩니다. 냉각수 취입구가 막혔다, 냉각수 펌프 임펠러가 마모됐다, 혹은 윤활유가 부족하다, 마찰에 의해서 고열이 발생하겠죠. 엔진이 과열된다. 하지만 점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과 관계없어요. 점화 시기 빠르면은 출력 떨어지는 원인은 되겠죠. 출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돼도 점화 시기 빠른 것과 엔진 과열 원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수상 오토바이의 출항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선체 드레인 플러그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오일 양을 점검한다, 엔진 룸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출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예비 배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수상 오토바이 출항 전에 주 배터리 충전 상태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비 배터리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선액이 사행정기관 엔진의 진동 발생 원인. 진동 발생 원인은 점화 플러그 작동이 불량하다, 실린더 압축 압력이 균일하지 않다, 연료 분사 밸브의 분사량이 균일하지 않다, 모두 연소실에서 일정한 시퀀스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행정 사이클에 부조화,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진동이 발생한다. 다 맞고요. 하지만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가 마모됐다. 이건 과열 원인이겠죠. 진동과는 관계없다. 수상 오토바이 배기 냉각 시스템의 플러싱, 관내 청소 절차로 맞는 것은, 자, 먼저 냉각수 호수 연결하고 엔진 가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냉각수를 5분간 공급하고, 공급한 다음에 차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엔진 정지한다. 호수 연결, 엔진 기동, 냉각수 공급, 차단, 정지입니다. 호수 연결, 기동하고 냉각수 공급 후 차단하고 엔진 정지한다. 배기 냉각 시스템, 플러싱, 관내 청소 절차입니다. 호수 연결, 기동, 공차, 정지. 호수 연결, 기동, 공차, 정지. 이 행정 사이클과 비교해서 4행정 기관의 장점은 매연 적게 발생하고 연료 소비율 향상되고 소음 및 진동이 적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겠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4행정 기관이 당연히 2행정보다는 구조가 복잡하지 간단하지 않다. 선액이 가솔린 엔진에 연료유에 해수가 유입되면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연료유 펌프 고장 원인이 된다. 시동이 잘 되지 않는다. 해수 유입 초기에 진동과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자, 연료에 바닷물이 들어갔으니까 연료 쪽 문제, 그로 인한 시동 문제, 엔진 꺼짐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윤활유가 오손된다. 자, 연료하고는 기본적으로 분리돼 있죠. 윤활유하고는 상관없다. 연료유에 해수가 유입됐다. 연료 펌프 고장나고 시동되지 않고 진동, 엔진 꺼짐 현상 발생합니다. 모터포트 속력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수면화 선체에 조폐류가 많이 붙었다. 마찰 저항 생겨서 속력 떨어지고, 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무게가 증가했다. 속력 떨어집니다. 선체 내부 격실에 빌지량이 많을 때도 속력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냉각수 압력이 낮을 때, 자, 요건 아닙니다. 냉각수 압력은 속도와 상관없고 제대로 냉각시켜주지 못하니까 역시 과열된다.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속력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에 냉각수 압력 낮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윤활유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물질이나 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점도가 적당한 윤활유를 사용한다. 여름에는 점도가 높은 것, 겨울에는 점도가 낮은 것을 사용한다.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묽어지죠. 그러니까 점도가 조금 높은 걸 사용하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윤활유가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은 것을 사용한다. 자, 맞는 답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고온부와 저온부에서 함께 쓰는 윤활유는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큰 것을 사용한다. 자, 윤활유는 무조건 점도 변화가 적은 게 좋습니다. 온도 변화에 안정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수상 오토바이 출력 저하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웨어링 과다 마모, 임펠러 손상, 피스톤 링 과대 마모, 모두 출력 저하 원인 맞고요. 모두 출력과 관계되는 부품들의 마모와 손상이니까 출력 저하 원인 맞고, 냉각수 자동 온도 조절 밸브 서머스탯이 고장났다. 역시나 과열 원인이죠. 출력 저하 원인에 냉각수 온도 조절 밸브 고장 없다. 무게가 가볍고 열 전도가 좋아서 소형 고속기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스톤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주석 FRP 주강 아니고 알루미늄이 무게도 가볍고 열 전도가 좋아서 소형 고속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스톤의 재료입니다. 알루미늄 피스톤 쓴다. 윤활유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윤활유의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는 낮아진다. 자, 맞죠? 점도는 뻑뻑한 정도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점도는 낮아진다. 선액이 프로펠러에 손상을 주는 원인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발생할 때, 프로펠러가 공회전할 때, 전기화학적인 부식이 발생할 때, 모두 선액이 프로펠러 손상 요인 맞고요. 프로펠러가 기준보다 깊게 장착되어 있을 때, 자, 수중에 깊게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캐비테이션이나 공회전 발생이 낮겠죠. 그래서 깊게 장착되어 있을 때는 프로펠러에 손상 주는 요인 아니다. 오히려 추진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에 비해 디젤 기관이 갖는 특성은 압축비가 높습니다. 압축비가 높다. 시동은 압축 착화 방식으로 온도를 600도 이상 올리기 위해서
고온 고압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자연 착화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불꽃 점화 방식이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시동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어요. 가솔린보다 좀 더 시끄럽죠? 자, 마력당 연료 소비율은 디젤 기관이 더 낮습니다. 연비가 더 좋죠? 디젤 기관이. 그러니까 틀린 답이고, 가솔린 기관보다 디젤 기관이 압축비가 높습니다. 압축비가 높다, 요걸 특성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가솔린 기관의 진동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노킹이 일어날 때, 위험 회전수로 운전하고 있을 때, 베어링 틈새가 너무 클 때 모두 진동 발생 원인 맞고,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요건 아니에요. 진동 발생 원인 아니다. 배기가스 온도 높으면은 불완전 연소나 배기 밸브에서 누설이 일어나는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진동 발생 원인은 아니다.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흡배기 밸브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닫히는가? 스프링의 힘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흡배기 밸브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닫힌다.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성일 것, 점도 변화 적을 것, 열 전도율은 클 것 다 맞고요. 인화점은 높아야 되겠죠? 불이 낮은 온도에서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인화점은 높아야지 낮으면 안 된다.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고 출력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맞는 것은 피스톤과 실린더의 마모가 심할 때, 부품 마모가 심할 때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고 출력은 떨어진다. 모터포트 기관 엔진 시동 불량 시 점검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동 정지 스위치 확인, 연료 유량 확인, 점화 코일용, 퓨즈 확인, 시동 안 될 때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역시나 냉각 수량 확인, 계속 비슷한 게 답이 되죠? 엔진 시동 불량과 냉각수와 관련 없다. 엔진이 과열되는 것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모터포트 시동 전 점검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배터리 충전 상태, 연료 탱크 에어 벤트 개방한다. 엔진 오일 및 연료 유량 점검, 모두 시동 전 점검사항 맞고요. 또 나왔네요. 냉각수 점검구에서 냉각수를 확인한다. 자, 시동 전 점검사항 아닙니다. 자, 시동과 관련된 것은 배터리나 연료와 관련된 것을 찾아야지 냉각수는 관련 없다. 그래서 시동 꺼짐 혹은 시동 전 점검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험에서 이 냉각수가 답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윤활유에서 생성된 탄화물은 실린더 마멸과 밸브, 피스톤 고착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자, 윤활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윤활유에 이물질이 섞였거나 산화가 됐을 때 실린더가 마멸되고 밸브 피스톤 고착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관련 없는 것은 윤활유가 산소와 접촉했다. 좋지 않겠죠. 고온에 접하여 열화돼도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 접하여 열분해됐다. 금속가루와 수분에 접촉했다. 역시나 윤활유가 오염되는 상황이고 윤활유에 신유, 새로운 윤활유를 혼합했다. 이건 상관없겠죠. 그냥 딱 봐도 상관없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시에 연료의 점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료의 점도가 높다. 연료유 관내에 유동이 어려워지겠죠. 점도 높으면 끈끈해져서 유동성이 부족해집니다. 분무 시 관통력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량도 증가한다. 모두 맞고요. 하지만 무화 상태가 좋아진다. 자, 분사 노즐에서 안개처럼 뿌려지는 그 무화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무화 상태는 오히려 끈적하면 나빠지겠죠. 무화 상태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연료 점도 높을 때 무화 상태 좋아진다 하면 틀렸습니다. 모터포트 선회기에 과부하 운전을 장시간 지속할 때 기관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피스톤 및 피스톤 링의 마멸이 촉진되고 흡배기 밸브에 카본이 퇴적되어 소기 효율이 떨어지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아진다. 모두 과부하 운전 장기간 지속할 때 엔진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되겠고 연료 분사 압력이 낮아진다. 이것과 상관없어요. 과부하 운전한다고 연료 분사 압력이 낮아지진 않는다. 다른 수상 레저 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운항 규칙상 다른 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기구가 진로를 피합니다. 다른 수상 레저 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운항 규칙은 다른 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기구가 진로를 피한다. 오른쪽에 있는 기구가 진로를 피합니다. 수상 레저 사업에 이용되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의 정기 검사 기간은 1년입니다. 수상 레저 사업에 이용되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의 정기 검사 기간은 1년이다. 수상 레저 사업의 등록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등록 유효 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입니다. 갱신 신청서는 등록 유효 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의 처벌은 1년 1천만 원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언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상 레저 일반 조종면허 필기 시험 중에 법규 과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선박안전법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선박안전법 들어가지 않는다.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모두 들어가지만 선박안전법 아니다. 그 외에 수상 레저 안전법 있죠? 우리 시험의 안전법은 수상 레저 안전법이지 선박안전법 아닙니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법률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법률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한다. 이게 맞습니다.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수상 안전교육을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수상 안전교육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업무가 아니다.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가 수상 레저기구를 등록해야 하는 기관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아니고요.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자, 소유자가 바닷가에만 사는 거 아니죠?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 기구가 있는 곳 아니고 소유자 주소지인데 해양경찰서장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뭐가? 수상기구 등록해야 하는 관청. 수상 레저기구 등록관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다.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와 해도에서 이에 대응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와 지도에서, 해도에서 이에 대응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는 축척이죠. 축척.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정선이 직선으로 표시된다. 침노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좌우선과 거등권은 직선으로 나타낸다. 모두 맞고요.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틀렸습니다. 점장도는 침노를 구하기에 편리하지만 먼 거리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에 편리한 것은 대권 항법이지 점장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구처럼 구면상에서의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할 때는 대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시되는 점장도는 부적합하다. 해사안전법상 안전수역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표는 하나의 적색구다. 모든 주위가 가항수역이다. 안전수역 표지 맞고요. 하지만 등화는 3회 이상의 황색 섬광등이다. 황색 아니고 백색입니다. 안전수역에서의 등화는 3회 이상의 백색 섬광등이다.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낸다는 맞습니다. 등화는 황색 아니고 백색이다. 조류가 빠른 좁은 수로에서 항해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 시기는 조류가 약한 때를 택한다. 맞고요. 순조 때보다 역조 때 정침이 잘 된다. 맞습니다. 유속이나 선속이 빠르면 선수 영향이 커져서 조종이 어려울 수 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선수미선과 조류의 방향이 되도록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협소한 수로에서는 선수미선과 조류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항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원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원력이 증가한다. 화물이 이동할 위험이 있다. 맞고요. 승무원의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 맞습니다. 선체나 기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횡료 주기가 길어진다. 복원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배가 좌우로 뒤뚱거릴 때 빨리 제 위치로 자세가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횡료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료 주기가 길어진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좁은 수로나 항만의 입구 등에 두세 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해서 그 중시선에 의해서 선박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도등입니다. 도등. 어디에 설치한다? 좁은 수로나 항만의 입구에 설치한다. 두세 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해서 선박을 인도하는 것은 도등입니다. 다음 중 기관의 배기가스가 흰색이다. 자, 배기가스 흰색은 연료에 수분이 혼입된 겁니다. 연료에 수분이 혼입됐을 때 배기가스가 흰색으로 나타난다. 정상은 무색이에요. 배기가스가 흰색이다. 수분 혼입이다. 우리나라의 우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행하는 수로의 우측 한계를 표시함으로써 표지 좌측으로 항행해야 안전하다. 자, 요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현 표지는 우측 한계라서 이 표지의 좌측으로 항행해야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현 표지, 우측 한계다. 내연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배기로 배출되는 열량을 적게 한다. 용적 효율을 좋게 한다. 연료 분사를 좋게 한다. 모두 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압축 압력을 낮춘다. 자, 틀렸는데요. 보통 기관 엔진은 4행정 사이클, 흡압 동배,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간략하게 엔진을 그려보면 자, 이쪽이 흡기, 이쪽이 배기 밸브라고 하면 자, 이게 실린더고 안에 있는 것이 피스톤. 피스톤에 연결된 커넥팅 로드와 아래쪽 크랭크 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크랭크 축과 캠 축이 구동 벨트로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연소실이 되겠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작용이 이 연소실에서 일어나면서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시켜서 이 엔진이 구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의 사행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연소실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연소실 내에 압축 압력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한 6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가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안개처럼 연료를 뿌려주면 자연 착화되면서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하죠.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그런 다음 다시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데 요즘에는 이 배기가스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이 과급기 터보 차저라고 하는 터빈을 돌려주면서 다시 흡기 쪽으로 불어넣어서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열량을 적게 하고 용적 효율을 좋게 하고 연료 분사를 좋게 한다. 다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맞고요. 압축 압력은 오히려 높여야 되겠죠. 낮춘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슬립이 증가하는 원인은 슬립 증가 원인은 추진기의 피치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슬립은 프로펠러가 이래저난 거리와 배 직진 거리와의 차이인데 추진기의 피치가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슬립 증가 원인은 피치 증가다. 자, 아래 거 읽으면 헷갈리니까 슬립 증가 원인은 피치 증가다.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가 클 때, 피스톤 링의 마모, 절손 또는 고착되었을 때, 배기 밸브와 밸브 시트의 접촉이 좋지 않을 때, 자, 모두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배기 밸브 탑핵 간격이 너무 클 때, 자, 탑핵 간격은 흡 배기 밸브를 이 캠축에 연결된 캠과 로커 암의 간격에 따라 가지고 캠축이 돌아갈 때 자동으로 여닫게 돼 있는데 이 탑핵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이 배기 쪽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압축 압력이 누출되기도 하지만 너무 클 때는 아니다. 이 압축 압력과 배기 밸브 탑핵 간격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시에 유립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분사 압력이 높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된다. 자, 유립이란 게 기름의 입자죠. 그래서 기름의 입자의 크기라는 말인데 이 연소실에 고온으로 압축되어 있는 공기에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안개처럼 무화되어서 미세한 연료 알갱이들이 잘 퍼져야지 폭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분사 압력이 높으면 유립이 작게 된다. 압력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공의 직경이 작게 되면 유립이 작게 된다. 맞겠죠? 연료의 점성이 작을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너무 끈끈하게 붙어있으면 입자를 작게 분사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실린더 내에 압력이 낮게 되면 유립이 작게 된다. 이건 반대로 적혀있네요. 연료 분사 시 실린더 내에 압력이 높아야 유립은 작아진다.
디젤 엔진 연소실 내에 연료 분사가 되지 않는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연료유 관내의 프라이밍이 불충분할 때, 연료 여과기에 오손이 심할 때, 연료 탱크 내에 물이 들어가거나 연료 탱크에 밸브가 잠겼을 때 모두 연료 분사가 되지 않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 탱크 압력과 연료 분사가 안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에 배기가스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배기가스의 팽창, 배기가스의 냉각, 배기가스 냉각과 팽창. 자, 배기가스의 냉각과 팽창이 맞으면은 요 두 개도 다 맞겠죠? 배기가스 노즐을 통한 분출. 자, 요게 틀린 답인데. 자, 요 문제는 해설을 좀 보시면은 소음 줄이는 대책으로 고온 고압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고 맥동 현상을 감쇄시키는 데 있다. 기본적인 소음 작용은 냉각 팽창 저항, 공명 흡수 간섭 등이 있다. 그래서 뭐 냉각 팽창이 소음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배기가스 노즐을 통한 분출은 없다. 그냥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멀티테스터기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직류전압, 직류전류, 교류전압, 멀티테스터기로 모두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효전력은 측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긴 멀티테스터기로는 직류전압, 직류전류, 교류전압, 그리고 저항 등 여러 가지 전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 유효전력은 측정할 수 없다. 추진기 날개면이 거칠어졌을 때 추진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추진기 날개면이 거칠어지면 마찰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소요되는 토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소요 토크가 증가한다 맞고요. 날개면에 대한 마찰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캐비테이션, 공기방울이 막 발생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자, 날개면 거칠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 맞습니다. 하지만 추력이 증가한다? 자, 오히려 추력이 감소하겠죠. 추진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료유의 종류별 특성으로 틀린 것은 휘발유의 유증기는 공기보다 3배 무거움으로 낮은 곳에 모이기 쉽고 유독하다. 맞습니다. 경유는 고속 디젤 기관에 많이 쓰인다. 맞고요. 중유는 대형 저속 디젤 기관에 연료로 많이 쓰인다. 맞습니다. 하지만 등유는 경유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류되는 기름이다. 아, 틀렸습니다. 등유의 증발 온도는 150에서 300도씨고 경유는 300에서 350도씨. 그러니까 경유가 등유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류되는 기름입니다. 맨 먼저 가솔린이 낮은 온도에서 증류되고 그 다음이 등유, 경유, 중유 순이죠. 다음은 가솔린 엔진의 노킹과 조기 점화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혼합기가 점화 플러그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점화되는 것을 조기 점화라 한다. 맞습니다. 혼합기가 점화 플러그 이외의 방법으로 점화되는 것 조기 점화. 가솔린 기관에서 노킹은 혼합기의 자연 발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고요. 조기 점화는 연료의 종류로 억제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노킹과 조기 점화는 서로 인과관계는 있으나 그 현상이 전혀 다르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연소실에서 이 연소가스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고온 고압으로 압축되면서 과도하게 화염이 전파되고 이상 연소가 일어나는 게 이 기본적으로 노킹과 조기 점화의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 전혀 다르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흡배기 밸브에 겹침을 두는 주된 이유는 소기와 배기 상태를 좋게 하고 공기 이용률을 좋게 하여 기관 냉각 효과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기관에 냉각 효과도 있다. 그래서 흡기와 배기 밸브에 겹침을 둔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밑에 거 읽지 말고 배기 밸브에 겹침을 두는 주된 이유는 제일 긴 거죠. 소기와 배기 상태를 좋게 하고 공기의 이용률을 좋게 하여 기관의 냉각 효과, 기관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흡배기 밸브에 겹침을 둔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 소비율이란 자,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연료량이 바로 연료 소비율입니다.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연료량이 디젤 기관에서 연료 소비율이다. 자, 시간당 마력, 연료 소비율입니다. 윤활유의 변질 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산소, 열, 수분에 의해서 윤활유는 변질 열화됩니다. 산소, 열, 수분에 의해서 산화되고 탄화되고 유화된다. 신유를 희석한다? 변질 열화와는 상관없겠죠. 새로운 오일을 희석한다고 해서 변질 열화